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대구보다 강릉이 더 덥더라고요. 저는 대구가 항상 대구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오염은 벗어나서 강릉이 더 덥다. 강릉 바다는 어떻게 그렇게 덜 덥게 됐냐.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 답변은 대구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나무를 심기를 많이 심으셨죠. 근데 기후라는 것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겠나 해도 대구가 덥지만 더운 데서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온다. 저는 대구라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다. 그런데 저는 전에부터 대구에 관광 자원이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대구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외국에도 가보면 뭐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데 무슨 인어 공주가 이렇게 바다 옆에 앉아있고 동상 절도 다니잖아.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인어 공주라는 게 있었겠어. 그냥 뭐 포리로 뭐 이렇게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면 그게 막 사진 찍고 그게 이야기를 줘서 이게 인어 공주가 여기 나타나서 뭐 왕자왕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대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관광 자원이 많은데 늘 지금 대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구는 바다가 없다. 대구는 뭐 볼 게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 대구에 왜 볼 걸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공상을 동대구에 하나 세우셨죠. 제가 그 주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여기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홍준표 시장이 동상 하나 세워놨어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저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하나만 세울 게 아니라 몇 단을 안고 있는 동상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또 고속도로 뚫을 때 고속도로 직접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런 번호한 모습도 하나 멋진 동상을 만들 수 있겠죠. 또 대구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던 박정희 그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 외에 대구의 계산성당학교는 박정희, 유경수 결혼식 하는 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만들려면 이제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태어났는데 삼도끼네요. 뭐 이렇게 간판만 하나 붙여놓지 말고 그것도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만들면 좋은 관광 자원이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처음 사업을 한 것이 삼성상해 아시죠? 삼성상해 그 위치에다가 이 삼성에서 돈은 우리 대구 시민 세금 필요 없어요. 삼성에다가 이야기해서 삼성상해 지금 저기 친산동에 해놓은 거 제일 먼저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는 자리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뭐 이병철도 바로 제일 먼저 것도 삼성이 시작한 데가 대구, 삼성의 고향이 대구. 그리고 김수환 주경도 여기 군인 출신 아니에요. 대구. 여기서 뭐 지금 하시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것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자원이 있다 없다. 그거는 옛날 얘기죠. 나중에는 K-팝, K-컬처, K-관광
없던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알프스다 또는 에베레스트 원래 뭐 그런 산이 있었는데 우리는 앞산이다. 803도 국립공원에 잘하잖아요. 803이다. 이것도 전부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구 근처에도 뭐 예를 들면은 가빠이다. 저도 굉장한 관광이면서 기도처럼 대단해요. 동화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과 우리의 역사와 또 훌륭한 여러분들의 예술 관광의 능력.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다? 불교계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절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맞는 관광가 이런 걸 해가지고 대구에 많은 주어진 역사와 인물과 자연 속에서 관광적인 자원을 더 발전시켜서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럼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럼 여기 지금 시내 제가 오늘 먹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늘 저는 여기 대구 시내 전통 음식을 하니까 온돌방이라는 집에 가서 점심 먹는데 대구의 음식 값이 싸요. 맛도 좋아요. 그리고 모양의 토속 음식 이런 것이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는 우리나라 어디 가도 그런 그게 아니라 대구의 된장, 대구의 홍이파리 뭐 이런 거, 호박이파리 이런 게 이제 음식으로서 관광 음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해내는 그 노력.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아까 우리 비누 공장의 사장 네? 가셨나? 아니 계시는데 우리 아까 그 비누 공장 박창호 회장님이 KN이라는 선크림을 만드시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을 위해서 학교 다닐 때 벌써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가 창업 센터가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경북대학교 옆에 보면은 경북도청이 있잖아요. 도청이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를 저는 원래 거기 대학생들 창업을 위해서 대구시가 그 땅 전체와 건물 전체를 거의 무료로 청년들한테 보내줘서 거기에서 창업 보육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거의 사무실 임대료 없이 무료로 전기료 수도 이것도 그냥 대주면서 교수들 끌어와서 학생들 가르쳐주고 또 학생도 교수들하고 같이 거기서 창업해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금에서 일정한 부분, 이익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이익이 나면 일정한 부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학생들이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거를 도와가지고 이 매년씩 하면 거기서 바로 제가 이제 볼 때는 딥식 같은 거는 거기에 항저 중국의 항저 같은 데서 딥식 해낸 것이 바로 거기 양홍평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딥식을 가장 값싸고 빠른 뭐 챗 GPT보다도 훨씬 더 사고 빠르고 정확한 그런 AI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우리 대구 행복 못할 게 없잖아요. 중국에서도 제일 큰 데는 뭐 베이징이나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 여기 우리 배재훈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저기 저 베이징 대 우리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런 데보다도 꼭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데 중심적인 도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창업 같은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저는 독일도 가보면 독일에서 가장 발달된 데가 바이에른주가 있는데 바이에른주에 뮌헨이 아니고 뮌헨 수도 뮌헨이 아니고 거기서 한참 자동차를 타고 2차선밖에 안 되는 데를 타고 시골에 들어가면 그런데 아디다스 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어링 회사들 셰플러 베어링이 유명한 베어링 회사 셰플러 그런데도 제가 가봤는데 어디 시골 꼴짝이에 차선이 4차선도 아니고 2차선밖에 왕복 1차선 2차선밖에 없는데 이 시골에 어떻게 세계적인 메이커 아디다스가 유명하잖아요. 본사가 큰 시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구가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독일의 뮌헨에 보면은 뮌헨의 자동차 여러분 아시는 독일에 무슨 폭스바겐도 거기 공장이 있지만 독일의 본사에 있는 독일 자동차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BMW 본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바다가 없거든요. 알프스 산 밑에 내리면 내리면 대구는 조금만 나가면은 여기 포항 우리 사는 정 바다가 없다면 낙동강 여기를 오늘 봐 치고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안 된다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된다 소리를 하는 사람은 될 것이다. 맞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구호하시고 제가 잘하는 거 같이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죠? 자,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오. 처음에는 하면 된다. 그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죠? 목소리가 전혀 안 드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이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 저는 제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대구의 경북중학교를 다녔어요. 시골의 영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시험을 쳤는데 경북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했어요. 왜냐면 대구는 우리가 방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친척집에 그 뒷방에 거기서 자취를 했는데 방필 제별로 뒷방에 좀 오다가 자취를 했는데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거기 우리 경북중학교 선배 중에 이호상이라는 국회 의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려와서 현직 국회의장인데 개교 기념일이라 5월달인데 내가 3월 2일에 내려와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촌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진짜 지도자가 되는가?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시골 마을에서는 저보고 네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 아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우리 선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지. 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지. 이 생각을 계속해서 중학교 1학년 나는 좀 순진하게 생겼죠.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일 회담을 해서 한일 협정 협약을 맺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때
일본은 나쁜 놈들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으면 안 된다. 박정희는 취입하다 이렇게 대목하다. 그러면 그게 불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막 했는데 학교가 휴고 됐어요. 학교 못 나갔어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또 저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입학 시험을 쳐야 될 텐데 입학 시험 치기 한 2달 전에 삼성경 반대시키라는 제가 대구 경북고다. 그때 대봉도 그랬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대봉도 무슨 요즘 아파트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교문을 딱 선생님들 막는데 그 밀치고 가가지고 대명당 로타리 그때 228 탑이 있었어요. 대명당 로타리까지 가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선명선 남도하고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문수야 반성문을 써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 보고 선생님 뭘 반성합니까? 야 공부 안 하고 데모하러 갔다가 왔으니까 위에서 반성문 쓰라니까 반성문 쓰면 봐줄게.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반성합니까? 야, 이 답답한 문수야 좀 쓰라면 쓰라. 쓰는 내가 이야기해가 네가 징계 안 당하도록 해주겠다 이랬는데 나는 지금 암만 생각해봐도 책에 삼성교원 이런 거는 자기 권력을 연장하는 건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사회 교과서에 써놨지 않습니까?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답답한 문수에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 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받았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이 그때 너무 여기 멀고 이래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서 다녔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하고 야 이래가 어떻게 하는지 학교 이제 안 가도 되냐 네 대학은 못 간다. 뭐 대학이 중요합니까? 뭐 사람이 바르게 살면 되죠. 나 이랬어. 그 사람이 완전히 꽉 막혔죠. 제가 꽉 막힌 사람.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뭐 언제 나중에 학교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서울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서울에 또 입학이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또 난리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또 아는 친척집에 가서 그 집을 애를 가르치면서 소위 가정교사죠. 입주가정교사 해가 그것을 이제 애들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학비는 없이 그냥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 하는 게 이제 그 무슨 고시 공부하거나 행정고시, 사업시험 이런 거 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가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학교 공부도 좋지만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자기를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 해야 안 되느냐. 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공부 잘하고 시험 쳐가지고 뭐 출세하는 게 이거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우리 선배들 운동권 선배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 여러분 출세하려고 대학 왔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선배가 저처럼 앞에 와가 딱 연설하는 들으면 내가 물가락 딱 쳐서 재밌다. 성당에 이거 완전히 엉터리 학교인데 저 선배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내가 원래 그 서클에 가입해서 쓰고 그때부터 데모의 길을 나갔어. 계속 데모하니까 바로 잘라라. 학교 오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학교 또 잘리고 또 잘리고 내가 이제 44살 코스모스 쪽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감옥 2번 가고 2년 반 동안 감옥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이 있나? 저는 돈 같은 거 버는 거 제가 이제 도지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제가 인허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든지 그 이재명 대장동 사건처럼 무슨 개발을 하는데 허가를 해준다 이러면 이제 그
그거 해주면 돈을 막 가져오는 사람들 많아요. 돈 벌려면 내가 이재명보다 돈 더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자체가 대장동 이런 거는 30만 평이 안 돼요. 저는 수천만 평 개발했어요. 왕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 신도시, 그리고 또 파주의 신도시, 또 남양주의 신도시, 많은 신도시 같은 거 제가 다 하고, GTX라는 철도부터 시작해서 철도도 제가 창안해낸 그 지하 깊이 파가지고 고속철도도 하고 교통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걸 제가 다 이제 창안한 겁니다. 그런 거 많은 공사도 하고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일자리가 100개 있으면 100개 중에 43개는 제가 다 만들어드린 겁니다. 평균도 가보면 그 IT 업체가 많잖아요. 그 처음에 그거 안 됐어요. 제가 얘가 처음에 분양을 하는데 땅을 샀던 기업이 전부 그때는 경제가 어려워 다 물러나래요. 이거 뭐 기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땅 살 돈을 넘겨겠다 다 물러나래요.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잘 되는 계속 잘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처음에 다 잘 안 되는 게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되는데 잘 된다 이런 거는 부잣집 아들 왜 그런 소리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뭐냐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 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대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구는 안 돼. 오늘도 안 갔으니까. 대구는 31년 동안 GRDP, 지역 총생산이죠. GRDP 꼴찌다. 31년 계속이다. 그런데 저는 꼴찌로 1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공무원들이 가장 부패한 게 많았습니다. 워낙 개발이 많기 때문에 비부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공무원이 더러워가지고 이거는 국민이 피해는 거지 않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거 안 됩니다. 여기는 워낙 그냥 업자들이 막 돈 받아주고 이렇게 돈 보고 안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고 나면 나중에 또 하려면 그만두고 딱 이렇게 됩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없다. 공무원들이 깨끗하면 종문 받을 수 없다. 국민이 더 불행하다. 그러니까 깨끗하기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한 1% 올라가요. 부정한 돈만 안 받고 공무원들이 깨끗하게만 해줘도 기업이 그리 와가지고 많이 몰려가요. 지금 캄보디아가 저 외국에 나가는 기업 중에 가보면 급하다면 공무원들이 돈 좀 달라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나라 기회가 안 가요. 근데 깨끗하다. 공무원들이 일도 잘해주고 깨끗하다. 어떤 데는 돈을 좀 줘야만, 급등료를 줘야만 빨리 해준다. 이런 데는 안 가요. 그래서 깨끗한 것 자체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노력했어요. 청명, 명생, 부패, 직사. 제가 옛날 서당에 좀 다녔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요. 청명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부패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1등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도 GRDP 전국 꼴찌다 그러는데 이거 1등으로 하자. 여러분이 마음먹고 여기 오신 분만 딱 마음먹고 자, 우리 대구를 GRDP 1등으로 만들자.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하시면 중국 의장님도 오셨는데 중국 의장도 오셨죠, 그죠? 우리 중국의 김동현 의장님 오셨네요. 아주 그냥 제일 젊은 분이 오셨고, 김지만 우리 대구 광역시의원도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벌써 이런 분들이 마음먹고 대구를 바꿔보자.
그 여기 내가 볼 때는 전국에 내가 청년들 모임 많이 가봤지만 전국 최연소 의장님이 지금 김동연 의장이라는데 젊은 청년들이 구의회 의장도 하고 이런 데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대구는 뭐 워낙 꼰대들이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 숨도 못 쉰다고. 숨 잘만 쉬고 있잖아요. 대구처럼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음식도 먹어보면 가장 맛있으면서 또 우리 전통의 그런 음식이 남아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대구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제가 매일 신문 톱뉴스가 구미에 AI, 삼성에서 AI 투자를 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 AI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게 AI의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제일 좋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에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주에 있죠. 월성에 있죠. 울진에 있죠. 영국도 있습니다. 울진, 경주 이런 데가 AI 센터 하기 좋잖아요. 여기 학교도 좋은 학교 많잖아요. 대학교도 많고 젊은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유치하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은 전기가 가장 원자력 발전소부터 가장 풍부하게 많은 곳이 경북이에요. 강원도보다 더 많아요. 저 서쪽에는 화력발전소밖에 없는데 화력발전소 지금 다 문 닫아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 많은 여기 우리 경주, 울진, 영덕, 포항 이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울산은 이미 울산에 여러분 구글에서 그 AI 센터 했잖아요. 지금 해봐 막 하고 있다고 해요. 대구 영국하고도 남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이 지역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 하는 것을 계속 찾아 나가시면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머리는 여기 대구에 있는 중요한 머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머리를 다 빌리면 되죠. 여기 부족한 거는 미국의 머리도 빌리고 중국 머리도 빌리고 일본 머리도 빌리고 전 세계적인 유럽 머리도 빌려가지고 머리도 빌리고 또 여러 가지 자본을 구해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대구의 시장과 구청장과 공무원과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팀이 돼서 똘똘뭉쳐서 노력해요. 서로 싸우지 말고 노력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냐, 저 되지도 않은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난 다음에 돈 하나 준다니까 좋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1인당 15만 원 받으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될 거는 45만 원이다. 그거 보셨습니까? 그 조정훈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딱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하나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자리가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해서 거기서부터 생산을 하고 거기서부터 소득이 올라가야지. 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개발의 결과를 창업을 한다든지 그 연구 개발 성과를 다른 회사에 팔고 이래서 돈을 벌어야지. 그저 공짜로 돈 주는 거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건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공짜로 돈을 받으면 벌써
일을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없고 자꾸 공짜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된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 땅에서 기름이 안 나와요.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망해요. 공짜 좋아하다고 다 망해요. 진짜로 돈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것은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고 내가 옆에 친구들하고 협력하고 가족들끼리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돈도 나오고 또 행복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누가 건강을 주거나 누가 행복을 주거나 누가 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공짜로 돈 준다 이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 자식보다 낫네. 자식도 나 안 찾아보는데 돈 15만 원 준다고 찍어주자 이러는 거죠. 이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요 가장 중요한 점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1950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평화였습니다. 원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1945년에 왔잖아요. 그러다가 45년에 왔다가 49년에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바로 1년 만에 6.25 전쟁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 러시아, 북한 지정학적으로 중동 이상으로 안 좋은 나라예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사 세계를 제패하는 슈퍼파워가 우리나라에 주둔해주고 우리 편이 될 때 중국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북한도 우리를 핵무기 있어도 못 넘보고 러시아도 넘보지 못하고 일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죠. 미국이 있다는 것 자체 또 미국을 우리나라에 머물게 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군사동맹이죠.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핵심입니다. 이걸 요즘에 막 흩어뜨리고 있어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이거 미국이 발을 빼는 순간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의 핵이나 러시아 이런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미국 보고 이제 전시작전권을 우리한테 주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면 평화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기업인들이 먼저 합니다. 미군이 만약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고 자기들이 지금 28,5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겠다. 작전 자체의 개념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만이 전쟁하면 그리도 우리 주한미군을 그리도 가게 하고 또 주한미군의 최종적인 지휘관은 주1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이 포스트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관은 프리스타 이렇게 지휘가 내려오거나 군인 숫자가 줄어들거나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우리한테 줘버리고 자기들은 전쟁나도 직접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전쟁나고 이러면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 얼마나 평화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노란복두법. 민노총회에서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제 후임이 민노총 이제 지명이 되는데 지금 노란복두법 같은 거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노란복두법 하면 노조 같은 게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니까 합법 파업은 당연히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근데 불법으로 노조가 불법으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손해가 나는데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한다. 이게 노란봉투입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현대자동차 사장이 저 밑에 하청까지 전부 다 현대자동차 보고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것 허용하는 게 노란봉투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년 연장도 그냥 정년을 연장하자 이러면은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60세를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데 60세 된 인구가 여러분 30세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들어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업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가줘야 여러분이 또 그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나가고 한 5년 계속 더 있겠다 이래버리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당분간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연금도 나이 든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40대, 50대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여러분 20대는 지금 우리 연금 받을 때 여러분 65세쯤 될 때는 깡통 되니까 깡통 연금 아니야? 이런 것도 여러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청년은 빼버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누가 더 먹는 놈 하고 낼 거는 안 내고 나중에 그 깡통 돼버리면 청년들은 냈던 것을 내기는 싶은 내고 받을 수 없다든지 또 지금 15만 원 받아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갚기는 여러분이 갚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금 받고 나중에 15만 원 받고 나중에 45만 원이 아니라 미리 받았던 사람 없어지고 나면 더 많이 내야 돼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연금 계획 같은 이런 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법치주의 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 받는 거 아시죠? 재판을 안 받아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한에 100억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죄로 재판을 받은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이 7년 8개월 징역을 살고 있었죠. 감옥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범은 이재명인데 정범이 부지사예요. 그런데 정범은 이미 재판이 끝나서 7년 8개월 사는데 주범은 재판 안 받겠다 이랬거니까 이화영이가 뭐라 그러면 부지사 정범이 아니 저 주범은 재판도 안 하고 나는 왜 가다 놨어? 나 내줘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보셨죠? 내줘. 대장수사하고 똑같아요. 주범은 이재명인데 왜 그럼 그 밑에 일했던 사람을 왜 감옥에 가다 놓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져요. 이거 법원이 개판이네. 그 큰 죄를 지었는 주범은 재판도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보다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치주의 위기 그리고 경제 민생의 위기 이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하여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민생의 위기인데 지금은 또 미국이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우리나라에 25%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 우리나라 미국 소고기 수입도 지금 좀 오래된 소고기는 안 받는다든지 또 구글에 뭐 우리 전문의 상체치도 이런 거 구글 본사에 못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 미국 사람들이 심하구나 해가 우리가 반미로 나가버리면 어떻겠어? 반미로 나가면 첫째
미국을 우리는 반대한다 해서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미국 트럼프 반대 이렇게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일본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북한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안 오고 빠져나가기 시작.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반미는 우선에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경제도 안 돌아가고 평화도 유지할 수가 없고 앞으로 교육, 무료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우리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이웃, 내 친구, 더 못한 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나가시는 우리 대구. 이런 사회는 그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비담이죠. 그렇죠? 대구 정신이 뭐냐? 대구 정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낙동강 전투. 여러분 아시는 칠곡의 다부동 아시죠? 다 중공군이 수십만이 쳐들어가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정신. 그리고 삼국이 분열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인데 신라는 조그마한 구석안이 백제는 당나라, 세계 최고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하고 마주고 바다를 두고 교육도 많아. 이 신라는 이 구석에 있습니다. 고구려는 또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가장 구석에 있는 약하고 작은 나라 신라가 삼국 통일해야 되겠다. 우리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화랑을 키우고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나당 외교를 잘해가지고 삼국을 다 통일시키는데 한꺼번에 통일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구려 내분이 있을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그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물리쳐서 삼국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 경북이 대구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다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다 안 된다고. 고속도로도 하고 포항제철도 하고 전자도 구미에서 하고 방위산업도 창원에서 하고 뭐 조선소도 하고 울산에 석유화학 자동차를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 대구 경북의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맞죠?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청년은 절망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 절망하는 사람 아이고 죽겠다 이거는 노인들이 하는 소리지. 청년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적인 좋은 말씀 주신 김문수 장관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먼저 무더운 날씨 이렇게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대구까지 한 걸음 해주신 장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6.3 대선에서 장관님의 캠프에서 이제 미래혁신 특별본부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북대학교 4학년 조용균입니다. 정말 애석하고 분통하게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3권을 장악하고 이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친윤인이 친한인이 아직도 계파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대응하지 못하는 웰빙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선 김문수 장관님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만약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통합과 혁신을 어떻게 동시에 이뤄나갈 것이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의 궤도로 올릴 것인지 그 비전이 궁금합니다. 예. 3권이라고 그러는데요. 3권은 입법, 행정, 사법만이 아니고 5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언론인데 지금 방송 장악법을 3개 또 통과를 시키잖아요. 방송, 언론. 그 다음에 5번째가 노조와 시민단체입니다. 노총, 민주노총 이걸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권보다도 더 크게 언론, 나파를 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장외에서 촛불 행동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민주노총, 노총입니다. 이런 데를 다 장악했습니다. 정말 4면초가 아니라 5면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미군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자. 또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만들어가 노조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기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든다거나 또 중국하고 너무 가깝고 미국하고 멀고 북한하고 너무 가깝고 북한에서 북선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북한에 또 방북은 임종석 이런 사람들 북한에 경문협에 있습니다. 경제문화교육협회라고 경문협에서 우리나라 TV 같은 데서 이렇게 김정은하고 김주혜 이런 애들 나오면 그 화면 나오는 걸 전부 다 돈을 시간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돈을 지금 모아놓고 그걸 갖다 주려고 지금 그런 게 경문협 이런 거 방북허가 다 해줬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당 대표로 나오느냐 이거는 실제로 아직까지 당 대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발표는 못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이런 청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청년들이 자신 있게 힘차게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뛸 때 그때 당도 좋아지는 거고 나라도 좋아지는 거고 청년들이 절망해서 나 못 살겠다 나 이제 그만 살게 나는 취업도 안 되고 그냥 실업급여나 받아먹고 알바하는 보다는 실업급여 받는 게 괜찮냐? 80% 받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암만 뭐 당연히 뭐 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진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 같은 분은 마침 이렇게 의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김동연 의장님은 김지만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분도 중요한 거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결정권을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해요. 청년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은 반드시 조직해야 돼요. 먹고 살기도 아프니까 또는 쉬었어. 많고 경험도 없어요. 돈도 없어. 착각도 없어. 일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조직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같이 이렇게 대구에 청년 의회 의원들이 되면 청년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5명이 있더라도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내요. 자, 대구시는 청년 정책을 똑바로 해라. 청년들을 위해서 시청 청사 짓는 돈 5천원 있으면 그거 갖고 청년들이 창업센터를 만들어 달라. 창업센터를 공짜로 우리한테 해달라. 그 대부를 뭐 1,000억 가지고 집 짓고 1,000억, 2,000억, 3,000억은 우리한테 창업 자금을 좀 주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요구를 해야 돼. 청년들이 주면 받고 안 주면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고 대구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 그렇죠. 혼자서 내면 요 당신 뭐 김지만 당신 뭐야 김동연 당신 뭐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대구 미래 청년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몇 명이 있어? 5명 있으면 이런 5명 목소리는 다르거든요. 오면 또 5명이 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약해. 500명? 이거는 표대거든요. 굉장히 영향을 더 많이 미치죠.
반드시 조직해 주시고, 그 청년들이 조직하시는 게 지금 당이 제대로 된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뭐 제대로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청년들이 절망하지 말고 뭉치시면 나라가 바뀌고 대구가 바뀌고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보시오. 아들하고 요거는 몇 학년 되지? 그거 5학년 되지. 5학년, 3학년, 5학년, 3학년짜리 분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저 뒤에 오빠 30, 누나 30, 저런 박수 좀 쳐주세요. 그 사람들이 오다가 뭘 같죠? 요 두 사람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보내준 박수 소리를 듣고 앞으로 큰 힘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영남권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 김홍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장관님께 저걸 뭘 하신다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예. 네. 먼저 장관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틀에 맞춘 해결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 극복하는 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서 NGO 같은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 같은 중간 매개체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또 우리나라에서는 미취업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은둔고립 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전 후보님께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자립준비 청년 취업 지원 사례처럼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거나 협업하는 게 가능해 보이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첫째는 그 외톨이가 무슨 외톨이라고 했습니까? 은둔형 외톨이, 방콕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는 지자체 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은 이 민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절, 천주교 이런 데하고 협력이가 교회는 막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신박을 해가지고 뭐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장부 보고 그냥 전하고 서류 보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막 사탕도 막 이렇게 한 주머니 넣어가 사탕도 주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지자체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의원님들이 아마 더 대구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해야 돼요. 활발하게. 여기 우리가 젊은 청년 계시는데 이거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콕하고 있는 그 시효성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데 지금요. 와,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적극적인 행정은 이 명단을 누군지를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핸드폰 번호까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교육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컨설턴들이 전화를 해요. 왜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쉽니다. 왜 쉬십니까? 이런 직장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직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직장이 있는데 월급 얼마 되고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또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럼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사무실에 오세요. 오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컨설팅 해가지고 일자리를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맨투맨
한 명 한 명을 개별 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지금까지는 고가지가 우리가 가장 발달된 행정이 고용노동 행정 고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보다 더 하려면은 결국은 대구에 아까 AI 센터다. 기가 막힌 기업이 몇 개 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지금 일자리가 AI 시대가 내가 일자리가 막 죽고 있어요. AI 공부를 그럼 더 시게 달라. 더 시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고용노동 행정 중에서도 AI 공부를 더 시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부 삼성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 대구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거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 취업하고 안 되는 분들은 또 일부 일본이나 다른 데 나라도 가서 취업하는 식으로 취업도 해외 취업까지 알선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100번 해봐야 제가 이제 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대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대학교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해서 뛰어야 돼요. 방어 없이. 그럼 그런 교수들한테 월급 팍팍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이 자꾸 가난병이에요. 유초, 중고보다 대학이 더 가난해요. 등록금을 동결해요. 싸구려운데 완전히 이거는 등록금 조금 받고 대학 교육이 싸구려. 질이 좀 잘못 떨어지죠. 그럼 우수한 교수를 모셔오고 세계 최고의 교수를 모셔오고 대고 모셔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는 분들한테 수당이고 활동비를 막 지원해드려야 돼요. 교수들한테. 못하는 교수는 주지 말고 도대시. 그럼 강력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 교육이라는 게 여기 교수들도 많이 와 계시고 교육이 이게 교수들이 또 누구 말 안 듣거든요. 대통령 말도 안 듣고 공무원 말 안 듣거든요. 교수들이 이게 또 만만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부터 LG다, 롯데다 다 외국 가고 여기 지금 대구에 수성구 가면 알파시티 있는데 거기 롯데가 온다 그러면 롯데가 안 와. 왜? 롯데 요즘에 롯데 주력 중에 하나가 롯데 케미칼 여천에 있는 석유화학 그게 굉장히 포장 회사인데 안 돼요. 완전히 적자 나가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울산에도 석유화학이 안 돼요. 제철도 지금 안 돼요. 제철도 중국 덤핑 막 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제철은 잘 안 돼요. 그러면 제철을 어떻게 하냐? 고급철로 나가요. 고급 학금이나 고급철로 R&D를 해가 발전시키줘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냐? 대학교 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연구원들도 좀 우수한 사람 뽑아가 이걸 해야 되는데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고급화는 안 되고 있고 듣고 중국은 빨리 추격하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실업자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 1시간 이상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결국은 기업이 잘 되고 대학이 잘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1번. 그 다음에 기업이 한국에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시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1살 청년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예, 22학년입니다. 저는 202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진학 중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하여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받은 시급은 8,000원 남짓으로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인 9,860원은 물론 2025년에 인상된 103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청년윤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41%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20.5%는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업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고용 불안정성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1차적으로 좀 보시고 지금 저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치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0년 국민의힘이 출범한 당시에 만들었던 청년 기부인 청년의 힘이 있는데 혹시 이 기부를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또 청년들의 정치 활동을 늘리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청년의 공은 제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직장이 그렇게 있다, 경험하셨다. 그걸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희 청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 진출을 갖다가 한 지 얼마 안 된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된다 알려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무엇보다 이런 걸로 또 고용복지부에 이제 제보를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좀 두려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좀 두려웠고 그러니까 같은 직장이니까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편의점에 취업할 당시에 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점이 있긴 있겠죠. 근데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또 되니까 그럼 지금 만 30원인데 이번에 올라가지고 만 30원인데 그걸 못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바로 고쳐드려야 되는데 이거 모르거든요. 근로감독관이나 공무원도 되게 몰라요. 이거 뭐지? 어느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고 익명으로 하면은 또 공무원들이 민원을 잘 신뢰성이 별로 안 줘요. 이름은 못 밝힙니다. 이럴 거면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조금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많이 계신 청년분들 대표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아닌 내 친구가 그런 최저임금도 못 일했는데 돈도 못 받았다 이러면 친구 거를 대신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법의 격언 중에 법언이라고 법격언, 법률 격언 중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자기 권리가 있는데 고수 잠자고 있는 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일단 보호해서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거 아르바이트를 해보다 보니까 많이 모르기도 했고 근데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대구청장이 아주 유능한 분이 조금 전까지 대구청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만한 분들이. 그런데 하여튼 그분도 이걸 믿을 거예요. 이런 일을. 최저임금을 낮추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거는 그때서부터 계속 그거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야 돼요. 권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아주 드물어요. 우리 합시다. 박수.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저희 두분 일이 나오셨습니다. 짧게 한 번씩 이러시죠. 그럼 저희가 여성은 한 분도 남자들은 여성분도 한 분 오시죠. 여성에게 우선권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사실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1년 휴학을 했는데 그 휴학을 하는 동안 베스킨라빈스와 영천 할머니 맥주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까지 3탕을 뛰었습니다. 전부 다 업무 강도가 높은 직군들이잖아요. 근데 그 업무들을 하고 올해는 편의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듯이 이제 최저시급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일을 여러 가지 해보면은 업무 강도도 다 다르고 요구되는 능력도 다 다른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이 듭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베스킨라빈스에서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푸고 또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열심히 맥주를 따르고 나르고 또 그런 데에서 오는 감정 소모나 이런 것과 편의점에서 하는 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4.5일제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마다 필요한 시간이 다른데 근로해야 하는 시간이 다른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우선에 이 알바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죠?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3학년이다. 그럼 이 알바하면서 이렇게 장학금도 좀 받았죠? 따로 못 받았습니다. 장학금 신청하니까 장학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이 훨씬 더 나중에 성공하거든요. 그 국가 장학금 받는 이상 물론 필요한 장학금도 받는데 본인이 이렇게 강한 자립심을 가지고 내가 일해서 내 학비를 마련하겠다. 이거 어쩌면 이 자체가 벌써 뭐가 없어요. 나 같으면 내가 사장 우리 학생부터 딱 뽑겠어. 이렇게 잘하는 학생 잘해주시고 늘 건강하고 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 4월쯤에 경북대에서 그 지사님 모시고 토크쇼 진행했던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3학년입니다. 사실 시대정신이나 어떤 선언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작년의 시대정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이란 것은 어쩌면 사회 문제의 그 최전선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의 정치가 끝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 해결돼야 하는지 규명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어떤
청년 참여 또는 청년 정치의 중요성과는 대비되게도 현재 청년에게 붙은 이름은 여의도시 청년 또는 정치 낭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청년들 스스로도 관료 혐오에 빠져서 또는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혐오에 빠져서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토의가 되지 않는 것이 저는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청년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문제의 최전선에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동안 김기만 지의원님과 그 버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때 의원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대구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이 왜 안 되는가 또는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라는 도전 정신을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선언뿐인 슬로건뿐인 공허한 정치에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에서야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힘내서 되는 것이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사회 문제의 최전선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각 분야들과 직급별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전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또는 지금의 청년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늘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하나입니다. 저는 여당은 실행하는 것이고 야당은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되어야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납득 가능한 로드맵이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재용 학생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제대로 잘하고 있지, 그죠?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 잘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청년들이 혁신 문제의 부딪혀가 디테일을 부딪혀 보면서 그 파악을 하면서 거기서 개선 방안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훨씬 큰 문제,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론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인간이 발전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경북대학교 그때 가보니까 상당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끝까지 못했는데 계속 잘 하시고, 곳곳에 이렇게 계속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모이는 게 청년들 자기 청년 모임을 반드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런 중국 의회 같은 중국 의회 의장님을 면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 해주세요. 아니 그 시의원 오셔서 의장님한테 요청하고 시장도 받아주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요. 학교도 나오고 그러면 학교가 얘기 좀 너무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는 싸구려 하는 거예요. 어느 건 못 오게 하면 값은 산데 선생님도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선생님은 보지도 않고, 지금 요즘 보시죠. 좋은 선생님은 전부 싱가포르, 홍콩, 미국, 다른 나라로 딱 가고 돈몇백 주는 대로 교수도 좋은 교수 같아요. 그럼 여기 남은 교수는 아무래도 좀 싸구려, 학생도 싸구려, 대학도 싸구려, 평가는 이렇게 자꾸 내려와야 돼. 대학이 올라와야 돼. 경북대학도 올라가고 연남대학도 개명대학도 다 올라가야 되고, 이 값이 싸니까 교수도 싸고 건물도 장비도 실험 장비도 참 못하고 하고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학교 질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거보다 지금 초, 중, 고에 들어가는 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자꾸 매일 맞지? 잘해보시다 우리 학생들이 전에 열심히 하면서. 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만든 스킬이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역사 삼촌들 어떻게 보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르기 했는데 그래도 구조의 경험이 나가지고 제일 좋았어요. 학생이 아주 그냥 5학년이지만 아주 오늘 와서 어려운 잘 했는데 누가 가자 그랬어요? 아빠예요. 아빠가 아프면 뭐 돈 안 내라 그랬어요? 아니요. 네. 아, 이 효자가 나왔습니다. 잘 왔어요. 잘해요.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앞쪽 질문만 받은 것 같아가지고 뒤쪽에서도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한의대에서 영리학과 풍수를 수행하고 있는 나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 대선 때 40, 50대가 굉장히 많은 이탈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40, 50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은 2016년, 17년을 겪으면서 대통령 한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의 대통령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펼치지 않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이미지 추락과 그리고 지지자들 이탈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지자 한 명으로서 너무 마음이 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총선 백서를 발간해서 이 선거에 대한 원인과 불명,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취해야 될 행동 모션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그것을 더불어 지난 총선을 패배가 지금 국민의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거대 야당이 한 나라의 행정부를 마비시키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총선 백서를 발간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당 차원에서 쇄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원인과 분석을 당대표가 만약에 계신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행동 방안을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점차 저는 이게 공산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작은 경제, 작은 정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줘서 각자의 독특한 그러한 창출 능력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드라마를 통해서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까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젖어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개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빵을 주는 데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빵을 지금처럼 나눠줍니다. 국민들에게 먹으라. 그래서 큰 정부가 됩니다. 근데 자유자본주의는요, 국민들에게 그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각자 기업과 청년들이 자기의 계획을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던 정부가 그걸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 가지를 제가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완전히 오늘 말씀 잘하시죠? 네. 저는 같은 생각이고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또 뭐 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님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